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쭉 리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지난주에 챗GPT 안에 달리가 통합됐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뭐 챗GPT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사이에 실제로 이제 챗GPT 안에 달리 서비스, 달리 3가 이제 통합이 되었고, 통합된 결과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 예제를 하나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화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 AI 저희들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공부를 했는데 뭐 그 내용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보면은 어, 여기 나오는,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여기,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의 모든 것들을, AI가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런 영상 자체를 만들 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텐데, 사람도 많이 투입되고, 여기에 나오는 그 영상, 그다음에 모든 사물들을 AI가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영상의 퀄리티가 뭐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이제 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영상과 실제 현실의 이 이미지와 이제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제가 그 이터니티라는 걸그룹을 보여드리면서 3년 전에 이터니티와 생방송에 출연한 이터니티를 한번 비교를 해드렸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이미지, 이 영상도 이제는 생성 AI가 만들어서 현실과 아주 유사하게 재현해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한번 보시죠. Pass me the tail. So fucking cold. So fucking cold. Base camp. We got some activity out here. Are you receiving a signal? Do you copy? Is that what I 자,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 이걸 이제 달리 3로 이제, 그 당시 2죠. 달리 2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이미지를 그렸고, 그 이미지의 이제 행동을 이제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할 때 여기에 사용한 게 이제 DID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DID와 달리2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올해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온 건데요.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발전해 갈지 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그죠? 자,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생성 AI라는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인간의 정보 처리 이 방식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를 아주 단순화시켜 보면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를 하고 이게 출력하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어떤 정보 처리 단순화시켜 보면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여러분들 코로 냄새를 맡고, 그죠? 이것도 정보죠. 냄새 정보, 맛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귀, 그죠? 소리에 대한 정보, 그죠? 그죠? 그다음에 피부, 그죠? 촉감, 피부죠. 촉감. 그래서 이게 인간은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 정보를 물리적인 정보를 일단 전기 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우리 신경계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두뇌에서 처리한 다음에 온몸의 기관과 함께 그다음에 이 결과들을 다시 음성으로 출력을 한다거나 음성 또는 뭐 문자로 출력을 한다거나 그죠? 예. 그다음에 뭐 모션 행위로 또 출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인간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것.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정보 처리의 과정이 이 방식을 컴퓨터가 이제 그대로 모방해 가고 있다. 그죠? 모방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 그죠? 카메라.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귀죠. 마이크죠.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입력을 받습니다. 눈으로 그죠? 정보를 받아들이고 컴퓨터에서 마이크로도 소리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뭐 인간의 코와 입에 해당되는 입력 장치는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을 하고 있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생성하죠. 생성. 그죠? 생성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생성이죠, 생성. 이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출력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정보를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도 되죠, 그죠? 그래서 처리한 다음에 이 생성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텍스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도, 이제 생성을 해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광범위한 내용인데 이 텍스트 안에는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죠? 뭐 전문적인 어떤 에세이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미지도 그림,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는 입력 처리 출력인데 이때 출력하는 이 생성하는 정보를 이제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이제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도 이제 컴퓨터가 하게 되고, 처리도 컴퓨터가 하게 되고, 출력도 컴퓨터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생성 AI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정보 생성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식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도 생성하고 뭐 시도 쓰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해내는 겁니다. 생성. 예,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생성 AI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언어를 입력을 받아서 텍스트죠.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텍스트로 출력하는 것. 네? 그죠? 그럼 사람도 똑같이 했죠, 그죠? 내가 이메일을 받으면 텍스트로 출력을 했어요, 사람이. 그런 것들은 이제 생성 AI가 하는 거고.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이미지로 출력하는 생성 AI도 있고, 이제 텍스트를 받아가지고 소리로, 이렇게, 음악으로 출력하는 것도 있고, 언어를 입력받아서 음성으로 출력하는 것도 있고, 그죠?
음성을 입력받아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도 있고, 그죠? 입력, 처리, 출력이죠. 그죠? 얘가 생성해내죠. 그래서 이게 입력, 처리, 출력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와 뭐 예를 들어서 음성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결국은 생성 AI 발전 과정은 이 안에서 이 틀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어, 그래서 이 언어의 입력과 언어의 출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생성 AI의 지금 한계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제 hallucination, 그죠? 환각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 AI, 생성 AI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제 요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국어입니다, 자국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어죠. 한국어 모델을 떻게 잘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틀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한 게 없나라고 했을 때는 자, 음성을 넣어서 음성을 입력했을 때 언어, 텍스트로 출력해주는 서비스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성 AI에 가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생성 AI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생성 AI가 이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가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연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의 장벽이 그죠? 낮아지고 있다. 장벽이 낮아지고 있고 데이터 분석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누구든지 이제는 어,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을 하고 싶은 그 분석 목표만 명확하게 알면은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분야, 그다음에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것은 이 생성 AI 기술을 알면 알수록 본인들이 할 일이 많아질 수 있다.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니까 과거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준비를 많이 했어야 돼요. 예, 여기 뭐 앞단에서 뭔가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시작해서 수학, 뭐, 그다음 이론 이런 것들 공부를 했어야 되고 그 상당한 시간이 이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 길었단 말이죠. 교육 훈련 기간이 길었단 말이죠. 예, 훈련 이런 게 길었는데 이제는 자기 본질만 정확하게 알고 문제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은 그 문제를 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내용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 제가 이제 최신 뉴스를 가지고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와튼 스쿨에서 이제 어떤 실험, 인공 챗 GPT하고 와튼 스쿨의 학생들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서 했는데 그때 뭐 챗 GPT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그죠? 점수를 얻었다 이런 게 결론이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전 국민 AI 일상화 전략을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일상화가 되고 있다,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공유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일상화 가운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이다. 음. 과거에는, 글자를 몰라서 불편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 디지털 기술, AI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한 어떤 그런 이제 소외받고 격차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전 국민이
AI를 이제 공부해야 하는 또는 활용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AI 일상화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뭔가 하면은 AI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12월 이제 챗GPT가 나온 시점부터 사실은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해 가신다면은 늦지 않았다. 아주 좋은 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뒤처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활용해 보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그 도메인 모델, 우리가 챗GPT라든가 바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범용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각 도메인 분야에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나 바드,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델들을 사용해 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확장 기능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운영체제 안에서 응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 컴퓨터 활용의 확장 기능을 추가했듯이, 챗 GPT라는 서비스 안에도, 그죠?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기능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기능을 확장시켜 갔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도, 그죠?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에서도 뭔가 플러스 알파, 이게 있죠? 확장 기능, 익스텐션, 확장 어,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챗 GPT라는 서비스 안에도, 그죠? 플러스 알파를, 요 기능을 외부, 서드 파티, 외부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챗 GPT와 이제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플러그인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죠? 확장 기능, 크롬, 익스텐션, 챗GPT 플러그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을 씁니다. 용어를 써요. 그래서 챗GPT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이제 실습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유료 사용자들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료 사용자. 음. 어쨌든 이 플러그인도 재밌는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언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돈 주고 뭐 꼭 쓰라 이건 아니고, 이걸 썼을 때 내가 그 가치 이상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에서 Seamless Model for Translation이라는 어떤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죠? 언어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기능을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쭉 3주차 내용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차 또 새로운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들을 가지고 또 했는데, 자, 4주차는 또 이런 기사를 가지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얘기, 그죠? 앞으로 직업이 많이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우리 김진영 교수님께서 전 국민 AI 일상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을 또 공부를 설명을 드렸고, AI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AI 다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렇게 뭐 했는데 결국은 뭐 다 좋은 방향으로 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몰 라이브라는 서비스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는 언어가 달라도 자동 번역이 되는 AI를 이용해서, 그죠? 언어의 장벽이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디플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 기사는. 그래서 이거 현재 번역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AI를 가지고 AI 현미경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세포 슬라이드를 그 뭐죠?
그 현미경이 이렇게 보면은 현미경 내부에서 그 슬라이드에 있는 세포를 파악해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에 있어서도 지금 조직세포 이 AI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암 조기 검진 기술, 그죠? 후성 유전체학 분야에서의 암 조기 검진 기술도 이제 AI에 의해서 지금 발전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구글 바드가 아니고 제미니라는 서비스가 이제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챗 GPT보다 뭐 더 강한 기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실체는 못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일단 미리 사전에 이 용어라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이미 챗GPT가 약간 한 발씩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쫓아오면은 한 발씩 더 나가는 이런 이제 좀 형국입니다. 그다음에 구글 AI 바드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바시빌랜드에서 프라이빗 라지 랭귀지 모델, 좀 전에 3주차에서 로컬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바시랜드라는 서비스 내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대화형으로 검색하는, 그죠? 그런 예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형으로 간다, 그죠? 대화형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변하는 세상이니까 한번 관찰해 보시고 배운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챗GPT 모델이 어떤 단점이 뭐였는가 하면은 2021년도 11월자 기준 데이터까지만 우리가 이제 접근이 가능했는데 실시간 데이터 이제 접근이 안 된다. 실시간성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시간, 그죠? 과거에는 실시간 정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챗GPT의 어떤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챗GPT 내에 인터넷 검색이 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챗GPT가 이제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텍스트를 입력시키면 텍스트로 답변을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음성으로 질문을 하고, 음성으로 소리를 대답을 하는 이런 이제 멀티모달 형태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바 X의 모델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로바 X는 네이버가 만든 거죠. 네이버. 그래서 한국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클로바 X가 이제 가장 더 잘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부분 이제, 한국어에 대한, 초고대 라지 랭귀지 모델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가야 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생겼고, 이제 그 경쟁 순위, 이제 그 공개를 해서 성능의 순위를 좀, 보여주면서 서로 이제 경쟁할 수 있도록 정확도라든가, 모델의 정확도라든가, 뭐, 효율성 이런 것들, 그죠? 안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이제 어,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용락 박사님의 어떤 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생성 AI가 지금 정확도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앞으로는 생성 AI를 이제 예측에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생성 AI가 이제는 예측에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국민의 AI 일상화, 추진 전략에 맞물려서 교사들을 대규모로 이제 AI 교육을 해야 하는 이제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사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교부금 예산도 교육 뭐 2%에서 3%로 6년 동안 뭐 늘린다. 그죠? 이렇게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변하고 있구나. AI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고
라는 것을 제가 또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6주차에는 이제 달리 3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롬프트, 전문 프롬프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텍스트만 가지고도, 그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그 텍스트만 가지고도 아주 더 많은 뉘앙스와 디테일을 표현하는 기능이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AI 인덱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의 AI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한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6위 정도를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벤치마킹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에 이제 생성 AI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신의 정보, 생성 AI와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쭉 정리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좀 가지고 실습을 다 못 하시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 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자, 요걸로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쭉 요약을 해드렸고요. 일단 영상을 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